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가 우리는 의욕적으로만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이었지만 미국과 유럽이 이제 휴일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침반 없는 항해라고 항상 월요일장을 말씀드리고요. 이란발 리스크 감소, 완전 해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란 핵 협상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개장하자마자 한 20포인트가 올라가던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조금 뭐 과장된 반응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미 증시 이번 주 첫날 마감을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죠.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제지표 몇 개 나온 거랑 과연 이란 핵 협상이 정치적으로 봐서 무조건 호재로만 봐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죠. 로이터 통신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미증시는 주말 이란 핵 협상에 화답하면서 상승 출발했고요. 다우지수는 장중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나스닥은 장중에 4,000포인트를 넘어갔지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분을 급격하게 반납하면서 결국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장세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는 이란 핵 협상 어제 이미 한번 써먹었으니까 오늘 미국의 전강 후약이 우리 시장 어제와 오늘을 합친 거로, 그러니까 어제가 전강이었으면 오늘은 후약, 이렇게 적용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란 리스크 감소로 유가는 하락했고요. 이제 이건 어제 말씀드린 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미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해석 가능하고요. 다음에 오늘 나온 경제지표는 미결 주택 매매하고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수 있었는데 둘 다 이거는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조금 이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들어서 미국장에서 왜 갑자기 상승분이 증발을 해버렸느냐?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 흐름 보실까요? 16,000을 넘어선 지 한 3일 만에 16,100까지 갔는데 보시다시피 그 뒤로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저 오후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원인 분석하는 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팍스 뉴스로 바로 넘어갈게요. 사진에 보시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는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제목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주말에 타결된 미국과 이란의 이 핵 협상이 역사적인 실수였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이게 무슨 중동 평화냐, 이란의 핵 개발을 오히려 이제 용인해준 잘못된 협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보기관 담당팀을 워싱턴에 파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번 협상안의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 우리는 미국하고 해야 되겠다. 재협상을.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설명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최고의 우방이잖아요. 근데 이번 핵 협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는 그런 신세가 됐다. 이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핵 협상에 따른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호재인 줄 알고 유가도 급락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노이즈가 생성이 된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이번 핵 협상 합의서 전문을 보시면은요, 이게 문제였다 그래요. 이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렇게 6개 국가하고 이란의 다자간 협상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거요, 있죠. 신규 우라늄 농축시설 증설 금지. 그러면 기존 시설은 인정한다는 소리냐? 아예 뉴가 빠져서 아예 이 발본색원을 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그지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고요. 그냥 신규 증설만 금지한다. 그렇게 이제 조건을 몇 개를 달아놓고 그럴 경우에 보시다시피 선물을 아주 그냥 보따리로 정유, 금, 귀금속, 자동차, 규제는 다 풀어주겠다. EU, UN, 안보리, 핵 확산 방지 조약, 이런 것도 이제 다 풀어주겠다. 이제 이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로 주고 대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거는 누가 봐도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 그 웹사이트가 지금 속된 말로 지금 XX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수작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경제지표 두 편 있었는데요. 결과는 실망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은요. 한번 정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펜딩 홈 세일즈 미결 주택 매매 보시죠. 이제 미국의 경우도 주택이 이제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요. 계약해놓고 중도금 날짜 정하고 잔금 치르고 뭐 이제 이렇게 기간이 한두 달 걸리고요. 이제 그 중간에 모기지 대출도 신청하고 뭐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미결 주택 매매가 결국 한두 달 뒤에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로 잡힌다는 점에서 선행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월 당시 셧다운이 있었다 보니까 102.1로 5개월 연속의 하락세는 물론이고 전월비 0.6% 감소했는데 셧다운 때문에 0.6% 마이너스까지는 이해하는데 5개월 연속의 하락세잖아요. 이제 이거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일단은 셧다운이 그럼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미국도 담보대출, 모기지 대출 받을 때 뭐 소득증빙이라든가 뭐 이 납세 자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 서류를 못 대잖아요. 이제 그래서 주택 매매가 조금 지장을 받았다는데 이제 저는 5개월 연속의 감소를 여기에서 봅니다. 모기지 금리인데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30년 만기 확정금리 이 모기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금리가요. 9월에 이제 테이퍼 나온다고 해서 그때 한 4.3까지 막 4.5, 4.57까지 갔다가 그 뒤로 테이퍼가 안 나왔으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4.3, 4.2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작년의 경우는 3.36%. 이게 30년을 갚아야 되니까 얼마나 금리 0.01도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바로 들어보고 가시죠. IHS 글로벌 인사이트.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 주택 구매자들이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 미결 주택 매매 감소세는 올 초에 너무 몰려섰기 때문에 지금이 좀 한산한 거다. 다시 말하면은 올 초에 사실상 저금리는 이제 끝물일 것이다. 금리 낮을 때 지금 빨리 주택을 사자. 30년 만기 금리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연초에 너무 주택 매매가 성황을 이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매기가 빠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수로 바로 갈게요. 사실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는 10월, 11월부터 좀 미리 오르기 시작을 하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이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이제 생산도 같이 늘리는 건데요. 요즘 뭐 시카고나 엠파이어 스테이트나 이런 이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는 솔직히 좀 신뢰성이 많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변동성이 크고요. 일단 오늘 나온 결과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1월 분이거든요. 근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예상치 대비해서 종합지수가 1.9가 나왔으니까 반타작도 못한 거고요. 밑에 이제 항목별로 보시면은 그래도 뭐 생산은 어느 정도 이제 양호하게 3.6% 늘었고, 근데 또 신규 주문은 0.8%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원료 재고는 또 많이 늘려놨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용이 늘어야 될 시기인데 4.6%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또 이런 데서 보면은 또 저는 정황이 또 있고, 앞에서 보신 이제 모기지 금리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신 이 고용이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고용지표에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거든요. 이게 이제 연준의 역할론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어떤 명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시죠. 이제 중국의 삼중전에 끝난 지 이제 한 2주 됐나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속담이 딱 여기에 이제 맞는 거였는데, 그 전에 사실 기대감도 크고 막 각 언론이나 증권사별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뭐 예상되는 이 결과 이런 걸 막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나오고 보니까는 뭐 다 그냥 이 탁상공론격의 이제 이런 거였고요. 지금 하나 나온 게 이제 그나마 산하 제한 푼다는 거였잖아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다. 엄마 아빠가 독자일 경우에 그 집에 애들은 한 명만 낳는 걸 안 따라도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이제 뭐 국내 관련주들도 뭐 화답을 했고 했었는데, 이게 자료 보니까요. 이게 2013년 일본의 지금 인구 구성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중국의 2030년. 60대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40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10세 미만은 비중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자녀 정책을 뭐 완화한 것도 지금으로 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지, 그게 무슨 개혁 개방에 무슨 혜택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또 보기 좀 힘들다는 이런 이제 해석이 따라 붙을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재 개장을 35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미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사실은 요즘 코스피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역민감, 그러니까 민감한데 반대로 민감한 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3주 됐죠 벌써. 고용지표 나오고 급등했던 그게 해소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적어도 한 2.6대는 봐야 외국인이 지난 며칠 계속 조정을 하면서 디레버리지를 했던 한국 주식의 비중을 본격적으로 다시 채우려고 달려들 것으로 보는데, 오늘도 2.73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실까요? 한 0.4% 정도 하락했죠. 어제 우리 증시 상승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럼 어제 900억 산 외국인은 뭐냐? 그거는 솔직히 메이저의 이런 이 수급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개장하자마자 20포인트 정도 급등한 게 뭐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뭐 이게 호재다 그러고, 뭐 건설, 철강, 뭐 중동발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올랐네 뭐네 하는데, 이란 핵 협상이 그렇게 우리한테 마이너스 디스카운트 요소였나요? 그래야지 그거를 더 할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그냥 순환매의 한 과정이었는데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붙인 걸로 봐서 외국인들의 투심은 어쨌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때 우리가 보기엔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해석이 됩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